잠깐만요. 우리가 쉘 스크립트를 이용하면은 내가 어떤 반복 작업을 계획하고 있을 때 그 계획 작업을 한 번에 다 실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숙제하실 때 그 매직 커맨드로 하시기 조금 귀찮은 면이 있죠? 네, 약간 이 프로그래밍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매직 커맨드 느낌표가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을 하냐면 매직 커맨드를 한 번 할 때마다 배쉬를 켜서 실행을 하고 다시 배쉬쉘을 꺼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느낌표 두 번을 연달아 가지고 어떤 명령어를 내린다. A는 이 집어넣었다가 이제 A는 이 집어넣은 쉘이 있다가 이제 배쉬쉘이 다시 꺼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A는 1이라는 B를 3을 한다는 거는 어떤 역할이냐. 자, 지금 터미널을 켰을 때 A는 2 하면은 네,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제 환경 변수 A에다가 A를 집어넣는 역할을 하죠. 그랬는데 내가 만약에 이 터미널을 끄고 뭔가 새로운 터미널을 켠다. 는 그다음에 새로운 터미널을 켜면 아마 여기서는 작동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다시 내가 입력하면서 에코를 시켰는데 뭐가 안 나오죠? 터미널을 껐다가 켜면은 이 배쉬 단위에서 내가 선언한 변수는 잊혀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터미널 상에서 이렇게 두 줄을 하면은 A는 이 집어넣었다가 다시 꺼버리고 그다음에 B는 3했다가 다시 꺼버리기 때문에 내가 다음 줄에서 뭐 변수 A와 변수 B를 연산을 하고 싶어도 새로운 배쉬는 A가 누군지 알아듣지 못하죠. 그런 방법은 뭐냐? 한 번 배쉬 실행했을 때 여러 줄을 다 집어넣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숙제하실 때는. 그래서 여러 줄을 그 구분하는 방법은 이렇게 그 세미콜론으로 얘기해서 세미콜론으로 여러 명령어를 한 줄에 다 집어넣을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이거는 이 아이파이썬 주피터 노트북 자체의 기능인데 위를 하기는 하는데 내가 임의로 여러 줄을 읽고 싶다. 그러면은 얘는 아이파이썬 노트북을 위한 명령어입니다. 이게 백슬래시로 조금 그 임의로 구분을 지어주시고 세미콜론을 유지하되 맨 마지막으로 이렇게 언어를 감싸 주시면은 배시 기준으로는 나 배시 한 번 켜가지고 다 실행할게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실행이 됩니다. 조금 더 궁금하신 분들은 어, how to run multiple lines in IPython 아니다. how to run multiple lines of shell commands in IPython notebook 이런 식으로 구글링 하시면은 더 많은 리소스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지난 시간에 약간 막혔던 게 하나 있어서 좀 알아봤는데요. 지난 시간에 어디 하다가 막혔죠? 요 녀석 하다가 뭔가 막혔던 기억나세요? 자, 뭐 하다가 막혔냐? 히스토리 한번 보시죠. 히스토리 보시면 저희가 sorted.sh에 요 여러 개의 인자를 한꺼번에 집어넣을 수 있는 기능으로서 $@이라는 걸 한번 알아본 적이 있습니다. $@이라는 걸 알아본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 어떠한 방식으로 작동을 하는지 궁금했어요. 자, 여기 dash sorted.sh quotes.txt original.txt 이렇게 집어넣었을 때 자, 카피했습니다. 얘를 실행하면 어떤 결과가 났었죠? 아이고 미안합니다. 제가 sorted.sh를 저장 안 했나? 죄송합니다. 데스크탑 한번 가야 돼요. 요 파일들을 알아서 요 안에서 어, 마치 따옴표가 없는 것처럼
따옴표가 없는 상태로 다 집어넣어 가지고 요 뒤에 있는 것들을 쿼츠 V0, 쿼츠 V1, 오리지널 1, 오리지널 바질, 오리지널 유닛 4개의 파일을 집어넣은 것처럼 실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마지막으로 안 하고 끝낸 게 대체 요 녀석이 어떤 원리로 돌아가는지 좀 궁금한 상태에서 끝냈었죠. 그래서 요 녀석의 원리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실 이게 가장 직관적으로 간단한 방법일 것 같아요. 새 파일 하나 만들어서 이거 한번 해봅시다. for x in 자, 새로운 쉘 스크립트 하나 만들 건데 오른쪽에 뭐 집어넣을 거냐면은 달러 액 이거 해볼 겁니다. 내가 달러 액으로 받은 인자가 과연 쉘 스크립트한테 어떻게 인식이 되는지를 보기 위해서 for x 이거 하는 겁니다. 자, 부 에코 별표 x 이렇게 하면 만약 오른쪽이 이 쉘 스크립트가 인식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쉘 스크립트는 for x in 옆에 있는 녀석들을 빈칸 단위로 쪼개 가지고 x에다가 순차적으로 집어넣죠. 만약에 따옴표가 있으면 따옴표 전체를 하나의 덩어리로 인식을 했었고요. 그래서 요 구문을 보면 요 구문으로 짜면은 이 따옴표 달러 앳 자체가 쉘 스크립트에서 어떻게 인식이 되는지를 한번 보실 수 있습니다. 세이브 한번 해볼게요. 테스트 앳 달러 앳이니까 테스트 앳이라고 할게요. sh. 그다음에 자, 그다음에 여기 커맨드 아래를 한번 봐주세요. 테스트 대시 테스트 언더바 at.sh 하고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구동했던 녀석, 요 녀석 한번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페이스트. 어떻게 인식하는지 볼까요? 뭐라고 인식합니까? 그냥 자, 어차피 별표를 다 파일명으로 풀어서 빈칸으로 하는 거는 쉘 자체의 역할이죠. 그래서 요 6개의 파일들을 빈칸으로 구분하는 명령어가 이제 bash test 언더바 a.sh에 들어갔을 텐데 자, 지금 이 sh 파일이 여기 겉에다가 이제 따옴표를 찍고 있긴 하지만은 이 작동하는 원리상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 어떻게 됐어요? 요 따옴표를 그냥 무시하고 요 달러 앳 안에 들어오는 녀석을 다 하나하나 빈칸으로 구분해 가지고 마치 달러가 없는 것처럼 쉘 스크립트에 전달을 마치 여기 있는 달러가 없는 것처럼 전달을 했죠. 자, 왜 이렇게 디자인이 됐는지는 사실 물어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우리는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좀 찾아보니까 요 따옴표 안에 들어오는 거를 정말 그대로 있는 그대로 전체로 문자열로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달러 별입니다. 달러 별로 한번 해볼게요. 달러 별로 하고 세이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같은 커맨드를 실행시킵니다. 그러면은 뭐가 떠요? 아, 요 스트링이 통째로 실행되죠. 요 스트링이 통째로 뽑히죠. 그러니까 내가 집어넣은 스트링이 통째로 따옴표가 붙어가지고 그 자체가 스트링이 돼서 뽑혀주는 기능을 하고 싶으면 달러 별을 하면 됩니다. 그럼 우리한테 유용한 달러 앳이겠죠? 달러 앳으로
쌍따옴표 겉에 하고 달러 @ 하면 이렇게 우리가 옆에 집어넣는 것들을 지가 알아서 이렇게 문자열로 파싱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내가 옆에 집어넣는 거를 통째로 하나의 빈칸을 포함한 문자열로 하고 싶으면은 여기를 달러 별표로 하시면 됩니다. 이런 얘기들이 여기 링크들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어디까지 했다고 볼 수 있느냐?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었죠? 요 녀석. 정확히 말하면 달러 앳은 달러의 그 따옴표가 요 녀석과 동치라고 볼 수는 없고 그냥 이 자체로 자체적인 기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 문구에 구애받지 않고 이 달러 앳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이 넬의 실험실로 돌아갑니다. 오늘은 쉘 스크립트 아마 끝까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쉘에서의 마지막 단원인 파일, 문자, 디렉토리 등 찾기 조금 나가고 아마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다시 여기로 돌아옵니다. 소트하는 파일을 실행시켰는데 오른쪽에 아규먼트로 뭐 집어넣었어요? 모든 pdb 파일도 집어넣고 그다음에 크리처스 폴더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 파일도 출력시키도록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차피 sorted.sh가 실행시키는 게 지금 우리가 여기 집어넣었던 거랑 똑같죠? 그래서 쉘이 일단 요거에 해당하는 파일을 다 찾아준 다음에 그 파일들을 빈칸으로 구분해가지고 이제 여기다가 달러 @ 쌍따옴표에 쏙 집어넣어주면은 뭘 집어넣는 게 돼요? 이 파일 이름들을 빈칸으로 구분해가지고 집어넣게 되고, 이 6개의 파일을 이게 wc-l에 집어넣을 효과가 나기 때문에 이 집어넣어진 파일에 대해서 각각 라인을 뽑아주게 되고, 그다음에 이 녀석을 파이프 연산자로 소트의 스탠다드 인풋으로 집어넣고 그 녀석을 숫자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을 하니까 이 워드 카운트한 것이 가나다 순이 아니라 여기 라인 카운트 순으로 오름차순 정렬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계속해서 네모 박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일무이한 개체 목록으로 나열. 영어로 말하면은 중복되는 거를 다 제거하고 유니크한 밸류들만 지금 나열을 하고 싶은 겁니다. 요 얘기가 아마 4장인가 5장에 한번 등장한 적이 있는데, 유니크한 밸류 나열하는 거는 뭐 유용한 테크닉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원이는 데이터 파일 수백 개를 갖고 있는데요. 각각은 다음과 같은 형식을 갖고 있습니다. 2003 1105 디어 5, 2003 1105 레빗 22, 2003 1105 라쿤 7, 2003 11 6 레빗 19. 즉 이게 지금 한 파일에 들어있는 어떤 파일인 거겠죠? 자, 데이터 쉘 데이터 애니멀 카운트 애니멀.txt 파일을 대상으로 지금 이 파일인가 봅니다. 예제를 작성한다. 임의의 파일 이름을 명령 라인 인자로 갖는 speech.sh 이름의 쉘 스크립트를 작성해서 cut, sort, unique를 사용해서 각각의 파일별로 나오는 유일무이한 개체 대항 목록을 화면에 출력하세요. 뭐냐면은 이제 우리한테 필요한 건 이겁니다. 그냥 요게 지금 애니멀.txt인데 요 녀석을 애니멀 species.sh 파일에 인풋으로 이 파일을 지정을 하면은 아웃풋으로 지금 뭐가 나오길 원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얘를 dash species.sh 했을 때 예, 애니멀.txt 딱 집어넣으면은
엔터 치면 뭐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뭐 레빗, 라쿤, 그다음에 디어, 폭스, 베어 이런 식으로 좀 나왔으면 좋겠는 겁니다. 이걸 뭐 생각하기엔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 답을 보면서 리버스 엔지니어링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자, for file in 그다음에 슬래시 달러 at 그다음에 to echo 그다음에 여기까지는 자, 그냥 저기 뭐야 꾸미는 글씨죠. 여기 안에 들어온 파일에 유니크한 스피시즈가 누가 있는지 그냥 이그젠플하게 뽑아주는 그 디버깅용 스트링이고 이 뒤가 중요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빨리 넘어가긴 했는데 컷이라는 옵션을 쓰면은 세퍼레이트 하는 기준으로 그 객체를 분할할 수 있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D하고 컴마 하면은 각 스트링을 이 텍스트 파일에 있는 각 문자열을 컴마를 기준으로 분해를 해주고 그다음에 지금 그것들 중에 두 번째 성분을 택하는 게 뭐예요? 이제 F가 되는 겁니다. F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컷 F2까지 하면은 컷 마이너스 D 컴마 F2 그다음에 달러 파일까지 하면은 만약에 위에 내용 있는 파일이라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냥 디어 레빗 라쿤 레빗 디어 폭스 얘네만 나오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요 녀석을 스탠다드 인풋으로 해가지고 지금 어디다가 집어넣어요? 소트합니다. 자, 소트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이 디어 레빗 라쿤 레빗 디어들이 사전식으로 오름차순으로 나열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녀석을 또 스탠다드 인풋으로 해서 유니크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유니크가 하는 거는 전체에서 디플리케이트를 제거하는 게 아니라 하나가 등장했을 때 그 바로 뒤에 등장하는 것들 중에서 디플리케이트를 제거하는 역할을 하죠. 근데 우리가 이미 오름차순으로 나열을 했기 때문에 여기만 디어가 한번 레빗이 한번 등장했을 때 바로 다음만 검색해서 날려버리면은 우리는 유니크한 밸류를 가진다고 확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다 된 것 같고 그다음에 아마 여러분들이 그다음에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궁금한 게 따옴표를 안 붙인 달러엣은 또 뭐야 싶죠. 사실 요 별표 따옴표를 붙인 달러엣이랑 별표를 안 붙인 달러엣과의 차이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검색을 해봤는데 사실 저는 아직까지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간단하게 여기 다시 한번 포고문으로 여기서 한번 확인을 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만 한번 살펴보고 그다음에 차이가 없으면은 뭐 두 개를 병행해서 쓰도록 합시다. 자, 배쉬 테스트 언더바 액점.sh 하고 또 이번에는 여기 따옴표를 제거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봅시다. 똑같이 나오죠? 그래서 저가 약간 좀 헷갈려요. 음, 아마 더 복잡한 구문을 쓰면 어떤 차이가 있을 텐데 제가 거기까지는 알아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런 여러 가지의 그 인자 개수를 정하지 않고 이 쉘 스크립트 파일에 뭔가를 집어넣고 싶으면은 아, 예제를 보면은 따옴표가 없는 것보다 따옴표가 있는 달러@ 사용 예제가 훨씬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달러@ 쓸 때는 따옴표를 쓰는 게 우리한테도 안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 녀석은 별 말이 없으면 우리는 달러를
항상 따옴표로 감싸고 쓰도록 합시다.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왜 쉘 스크립트가 아무 작업도 수행하지 않을까? 어디 보자. 이거는 디버깅 관련된 팁입니다. 한번 보세요. 스크립트가 많은 파일을 처리하고 있지만 어떠한 파일 이름도 부여하지 않는다면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무슨 말이냐면은 dash sorted.sh에 대해서 분명 인자를 집어넣는데 인자가 있는 기준인 인자가 있는 녀석인데 dash한테 sorted.sh를 그냥 실행하라고 하는 겁니다. 인자 없어요. 인자가 없어요. 그러면은 뭐 하는 거죠? 엔터 했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죠? 프롬프트가 깜빡이고 있죠. 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시죠. 어떠한 파일 이름도 없을 때는 사실 실행하는 건 wc-l pipe sort-n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현재 wc-l이 원래 wc 개념 자체가 스탠다드인 아무런 파일 이름이 없으면은 여기다가 파일명을 입력해야 되거든요. 스트링이나. 그래서 여기다가 쿼천 원드와 v0.text 이렇게 입력을 하지 않는 한은요. 아이고 미안합니다. 제가 잠깐 헷갈렸어요. wc-l하고 파일 입력을 받지 않으면은 이제 여기에서 치는 스트링의 워드 라인을 카운트해 주죠. 컨트롤 D로 이제 빠져나오면은 최종적으로 4줄이라는 거를 지금 알려주게 되는데요. 그래서 일단 요거 기준으로는 인자 없으니까 여기에는 공란이 들어온 것이고 근데 공란이 있는 상태에서 WC라는 프로그램 자체가 공란이 들어있는 인자가 없는 경우에는 스탠다드 인풋을 받아주기 때문에 마치 WC-L이 실행된 것과 같이 효과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때는 모르겠는데 인자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다르게 행동하는 프로그램을 나의 쉘 스크립트에 집어넣고 나서 내가 깜빡하고 인자를 집어넣지 않았다. 그러면은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게 교훈이 되겠습니다. 이게 스크립트가 뭔가 과도한 일을 수행하느라고 지금 기다려달라고 깜빡이는 게 아니라 그냥 WC 때문에 스탠다드 인풋 기다리느라고 지금 깜빡한 거였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쉘 스크립트 쓸 때 상상치도 못한 실수가 있을 수도 있음을 한번 이 녀석이 한번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얘기할 거는 내가 굳이 쉘 스크립트를 열심히 쳐야 되냐 내가 방금 친 명령을 그냥 다시 조합하면 안 되냐입니다. 우리의 잔머리를 굴려서 만들 수 있어요. 유용한 무언가를 수행하는 일련의 명령어를 방금 실행했다고 가정하자. 예를 들어 논문에 사용된 그래프를 스크립트가 생성하는 걸 만들었어요. 마치 여러분들이 파이썬이나 R에서 어떤 .py나 .r에다가 내가 하려는 작업을 친 게 아니라 콘솔에다가 플랫 치고 뭐 헤드 찍고 테일 찍고 이런 명령어를 콘솔에만 쳤어요. 그러면은 우리도 그런 작업 많이 하죠. 콘솔에다가 입력했던 명령어를 컨트롤 C 해가지고 나의 R 스크립트에다가 집어넣어서 내가 원하는 작업을 나중에는 반복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끔 하고 싶어 해요. 자, 뭐 그 작업 여기 가고 못할 거 없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귀찮은 게 이렇게 컨트롤 C 하면은 컨트롤 V 할 때 좀 군더더기 명령어들이 좀 들어오죠? 그래서 좀 치기 귀찮은데 뭐라 그래 좀 이 코드로서 저장하기에 조금 귀찮은 측면이 있는데 우리가 배운 이 기능을 이용해 보면 편하게 저장할 수 있어요. 자, 히스토리가 어떤 기능이에요? 명령어 쫙 뽑아주는 기능하죠. 그다음에 명령어를
그래서 맨 마지막 명령어를 5개 정도만 뽑아주면은, 그다음에 요 녀석을 테스트 4.sh 이렇게 조정을 하면 아까보다는 조금 편하게 나의 쉘 스크립트, 이게 나의 명령어 모음들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앞에를 조금 이렇게 노가다로 잘라줘야 되는 건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따로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여기 이 쉘 안에, 이 리눅스 안에 이런 여러 행의 스트링이 있고, 이 스트링들이 꼭 맨 처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칸이 반복되는 패턴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뭐 쉽게 이런 거 구글링 해가지고 앞에 있는 8칸 제거할 수 있겠죠? How to erase first strings in shell 이러면은 아마 이 앞에 거를 일괄적으로 잘라줄 수 있는 명령어 같은 게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까지 쉘 스크립트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내용을 다뤘습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던 거에서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죠? 명령어를 여러 줄 모으면은 쉘 스크립트가 된다. 이게 가장 큰 메시지고, 다만 쉘 스크립트에 내가 인풋 인자를 집어넣고 싶으면은 뭐만 기억하면 돼요? 인풋 인자를 집어넣을 수 있는 것 $1, 그다음에 $a 얘네들을 잘 활용하면은 더 강력한 이 쉘 스크립팅을 할 수 있다.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과학하시는 대학원생인 넬의 예제를 보면서 넬은 이걸 어떻게 써먹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넬의 지도 기술은 모든 분석 결과가 재현 가능해야 된다는 고집을 갖고 있다. 그래서 모든 분석 단계를 담아내는 가장 쉬운 방법 스크립팅. 다음과 같이 계산할 겁니다. 일단 언제든 한글 스트링은 유니코드 깨질 수 있음을 늘 주의하면서 그래도 한글 적어서 놨습니다. for 데이터 파일 in 따옴표 $@ 여러 개의 파일을 집어넣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do 뭐 할 거냐면요. 데이터 파일 이름을 먼저 출력한 다음에 쉘 스크립트에서 인풋되는 파일의 이름을 한번 출력한 다음에 그 파일을 그 교수님이 주신 부스태츠라는 파일에 집어넣어서 실행을 한 다음에 그 아웃풋 이름은 stats 데이터 파일 이름으로 저장하도록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를 do-stats란 .sh라는 이름으로 된 파일을 저장을 해서 다음과 같이 첫 단계 분석을 실행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해요? 대쉬를 하는데 요 안에 어떤 파일만 집어넣어요? 내내하고 뭐 그 중간엔 아무거나 들어와도 상관없는데 맨 마지막에는 A나 B로 끝나는 .텍스트형의 파일만 여기 do-stats.sh 인풋으로 집어넣게 했네요. 또한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그러면은 만약에 요 결과를 wc-l로 하면은 그러면은 맨 마지막에 뭐가 나오겠어요? 요 에코 데이터 파일 요 에코들이 다시 재정렬된 형태로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출력은 처리된 파일 이름이 아니라 처리된 파일의 숫자만 출력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내래 스크립트에서 주목할 거는 자, 스크립트를 실행하는 사람이 무슨 파일을 처리할지 결정하게 하는 것이다. 사실 이게 상당히 이 프로그램의 쉘 스크립트의 강력한 측면이죠. 위아래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 자, 위의 파일은 내가 뭘 대시 파일에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어. 아래 스크립트는 내가 이 쉘 스크립트를 실행하면은 내내 AB 패턴을 갖고 있는 파일만 분석을 수행하죠. 자, 그러니까 뭐
내가 어차피 요 배시를 실행시킬 거면 기능은 똑같은데 사실 이 실험이 끝에 A가 사이트 A랑 사이트 B를 뜻하는 거라면 이거를 이용하는 사람은 사이트 C나 사이트 B에서 어떤 단백질을 뽑아낼 수도 있을 것이고 만약에 사이트 C나 사이트 D를 분석하려는 사람이 이 쉘 스크립트를 이렇게 받는다면은 내가 어디를 고쳐야겠어요? 이 내내 별 다음에 A, B를 CD로 바꾼 다음에 이제 코드를 돌려야겠죠? SH 파일을 조금 고친 다음에 이 쉘 스크립트를 시행을 해야 될 텐데 만약에 이렇게 $@으로 해 두면은 내가 굳이 이 파일 이름, 이 파일 자체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근데 뭐 위가 편할지 아래가 편할지는 그때그때 맥락에 의존하는 특성이 있어서 우리가 필요할 때 편한 방법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어디 봅시다. 장점은 이 스크립트는 항상 올바른 파일만 선택한다는 것이다. 즉, G 파일을 제거했는지 기억할 필요가 없어. 항상 이 파일만을 선택하는 게 단점이죠. 이 남극 동료가 생성한 GH 파일에 대해서는 스크립트를 편집하지 않고는 실행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 보자. 그때 여기서 유연성, 복잡성은 무슨 얘기냐면요. 위의 코드는 유연하죠? 그렇지만 사용하는 방법이 약간은 더 복잡합니다. 아래 코드는 유연하진 않죠? 다양한 다양한 기능을 다 수행해 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 아래 걸로 하면은 나는 dash do stat.sh만 하면 충분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간단합니다. 언제나 트레이드오프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요 쉘 스크립트에서 중요한 개념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몰레큘 디렉토리에서 다음 명령어를 포함하는 script.sh라는 쉘 스크립트가 있다고 가정한다. 자, 되게 자기적인 이그젬플이네요. head-n 여기는 두 번째 인풋, 첫 번째 인풋, tail-n 세 번째 인풋, 첫 번째 인풋 하면은 자, bash script.sh 그다음에 따옴표 별표.pdb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래가 써 있긴 하지만 한번 읽지 않고 한 10초 정도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디 보자. 한번 따라해 보죠. 새로운 파일 지우겠습니다. head-n$2$1 리눅스에서 그 복사는 shift insert고요. 아이고, 컨트롤 인서트고요. 그다음 붙여넣기가 shift insert입니다. 자, tail-n$3$1 그다음에 save script.sh라고 한번 하시죠. 그다음에 저는 별표점 텍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dash script.sh 그다음에 별표점 텍스트 11 짠. 여러분이 우리가 예상한 결과와 일치하나요? 조금 너무 텍스트 파일이 많으니까 쿼츠로 제한합시다. 쿼츠.
어떤 일이 실행되죠? 일단 헤드들이 쫙 실행된 것 같고 그다음 테일이 쫙 수행된 것 같죠? 그다음에 이 따옴표로 감싸 줌으로써 요 내용 자체가 첫 번째 인자의 통으로 돌아가도록 해 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인자가 1이라는 걸 가리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마치 요 두 개를 쉘에서 실행한 것과 같은 효과가 나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여기서 정답 2번 몰레큘 디렉토리에 있는 모든 이 별표 확장들을 갖는 파일의 첫 번째 줄과 마지막 줄을 출력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제 생각에 나머지는 또 연습 삼아서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파일 문자 디렉토리 찾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어 은연중에 찾기를 좀 쓴 적이 있는데 여기서 여러 가지 찾는 방법을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맥이랑 윈도우에서는 파일을 어떻게 찾으세요? 맥에선 편하죠. 그냥 쉬프트 커맨드 스페이스 하면은 검색창 나오잖아요. 거기서 그냥 찾으면 되고 윈도우에선 뭐 하면 돼요? 윈도우 F 누르면은 윈도우 F 누르면 이렇게 찾는 거 나오죠. 윈도우 버전으로 찾기 안 나오나? 여러분들은 어떻게 찾으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검색하려면 여기 입력하세요 해서 막 이렇게 찾음으로써도 찾을 수 있고요. 그러면은 리눅스 파일 시스템에서는 어떻게 찾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단순히 파일과 디렉토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이 우리가 출력된 이 스탠다드 아웃풋에서 내가 특정한 스트링이 들어있는 줄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은 검색을 의미하는 동사로 많은 사람들이 쓰는 것처럼 유닉스에서는 그랩을 약방의 감초처럼 써먹는다고 합니다. 자, 그랩은 잡다의 그랩이 아니고 글로벌 레귤러 익스프레션 프린트의 축약어로 1년 연산 작업을 뜻한다고 합니다. 매우 유용하대요. 자, 그랩의 역할. 패턴과 매칭되는 파일의 행을 찾아 화면에 뿌려준다. 이 예제로 저는 이전에 제가 뽑아놨던 히스토리.점 텍스트를 쓰고 싶어요. 저는 지금 가상머신에 마이 히스토리 2112점 텍스트가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없으시면은 뭐 여러분들이 커스텀하게 히스토리 뽑으셔서 뭐 마이 언더바 히스토리 21117점 텍스트로 한번 엑스포트를 해보시죠. 그러면은 이제 텍 마이 히스토리 2111점 텍스트 탭으로 자동 완성시켰습니다. 해보면은 매우 긴 라인이 나오겠죠. 이 긴 라인들 중에서 내가 에코를 몇 번이나 연습했었는지 찾아보고 싶어요. 그러면 그랩을 어떻게 쓰냐? 그랩. 내가 찾고 싶은 문자열 패턴이 첫 번째 인자고요. 그다음에 이 인자를 어, 찾을 그 대상 텍스트를 두 번째 인자로 적습니다. my history 2117점 텍스트. 제 기준으로는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에코를 쳐보셨던 기록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요거의 좋은 점입니다. 에코를 이렇게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까지 해줍니다. 자,
마찬가지로 내가 for를 언제 썼었냐. for도 많이 연습했었죠.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내가 패턴을 그랩이라는 거는 내가 원하는 패턴을 잡아내는 단순한 기능을 하고 이 녀석을 쉘 스크립트가 아니면 리눅스의 명령어들이 다양한 정보를 다 텍스트로 출력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타이프 연산자랑 묶어서 매우 강력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여지들이 생깁니다. 일단 그랩 자체를 좀 구경해 볼게요. 그랩 명령어에 "-w 옵션을 주면 단어 경계로 매칭을 제한해서 단어만을 가진 행이 화면에 출력되도록 할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일단 저희가 적당한 예제가 생각나지 않아서 텍스트로만 읽어 볼게요. 문자열 더를 집어넣으면요. 이런 "더 타워 데리즈 씬도 나오는데 더가 들어간 "나의 논문을 찾지 못했습니다."도 같이 출력된다고 합니다. 자, 근데 가끔씩은 더가 들어간 the시스는 검색에서 제외시키고 이 더라는 띄어쓰기 기준으로 구분되는 이 더라는 문자열만 찾고 싶은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런 경우에는 -w 옵션을 주면은 the시스는 빼버리고 더만 들어간 요 문자열만 출력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내가 만약에 공백이 있는 단어를 찾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두 번째 인자를 빈칸으로 구분해 가지고 따옴표로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내가 W 빼고 쓸게요. 제가 헤드 -n 이렇게 검색하면은 뭔가 내 의도대로 안 되는 것 같죠? 헤드 -n으로 이렇게 감싸 줘야 헤드 -n을 포함하고 있는 문자열만 정확히 이렇게 찾아주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w 말고 또 다른 유용한 옵션은 -n으로서 매칭되는 행의 번호를 붙여 출력합니다. 자, 저희가 실수로 한번 작동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위에 보시면은 그래프 헤드 -n 하고서 이렇게 했었죠. 자, 그래프 프로그램이 -n을 뭐로 인식했을까요? 그냥 인자로 인식해 가지고 자기가 알아서 텍스트 파일에 자기가 번호 부여해 가지고 그 패턴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n 옵션이 없다면은 여기 밑에 여기 위에처럼 라인 넘버를 나타내 주는 거는 없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대소문자 구분 없이 매칭시키고 싶은 건 이제 -i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옵션이 다양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이 단어가 포함되지 않는 녀석을 뽑고 싶으면 이제 -v를 하면 된다고 해요. 이를테면은 그랩 -v 하고 너무 많을 것 같긴 한데 점 텍스트가 없는 패턴만 갖고 와라라고 하면은 상당히 많은 결과들이 있겠죠. 그래서 뭐 이 정도만 쓰면 될 것 같고 더 많은 명령어를 보고 싶으면은 다음 명령어로 타이핑하면 되는데 쪼끔 보면은 우리가 공부는 한 적 없지만 더 고급스러운 문자열 패턴을 지정하고 싶으면은 정규 표현식 지원도 한다고 합니다. 넘어갈게요. 다음 중 어떤 명령어가 다음 결과를 만들어낼까요? 자, 이건 좀 자기적인 이그젬플이라 뭐 그냥 간단하게 예제로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음.
요 녀석은 and the presence of absence 말고 다른 그 스트링이 많다는 가정하에서 1번도 위에 거를 만들어낼 수 있고, 그다음에 3번도 위에 거 만들어낼 수 있고, 그다음에 4번도 위에 거 만들어낼 수 있죠. 그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제가 마이너스 이 옵션을 몰라가지고 일단 무시하고 지나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그랩의 상세한 옵션을 가지고 내가 잘 복잡하게 시험 문제를 내지는 않을 거예요. 그다음에 와일드 카드는 이것도 정규 표현식 기반의 어떤 커맨드를 연습하는 거니까 이것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녀석은 우리의 조금 논리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사항이라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정훈이는 한 디렉토리에 수백 개의 데이터 파일이 있는데 형태는 다음과 같다. 저번 예제랑 똑같죠? 어떤 디렉토리에 animal.txt를 열어봤더니 그 텍스트 파일 안에 이런 스트링들이 여러 줄이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뭐 할 거냐면요. 이제 커맨드 라인에서 자, .sh 파일 하나를 작성할 거예요. 어떤 sh 파일을 작성할 거냐면은 첫 번째 인자로 개체, 이름, 디어, 레벨, 라쿤 이런 거 받을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인자로 디렉토리를 인자로 받을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기능을 할 거냐? 스크립트는 그 개체가 여기 디렉토리는 일자 디렉토리죠. 그래서 스크립트가 일자별로 관찰된 개체 수를 담아서 speech.txt라는 파일로 저장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레빗을 실행시켰을 때 내가 어떤 example.sh 어떤 배시를 실행시켜가지고 인풋으로 레빗하고서 그다음에 오른쪽에는 디렉토리 명을 쫙쫙 집어 넣어줄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아웃풋으로 레빗은 만약에 이 폴더에 파일을 접근한다면은 2003년 11월 5일 레빗 22개, 그다음에 2003년 11월 6일 레빗 19종, 19개 이런 식으로 얘만 출력하도록 하고 싶습니다. 논리적으로 어떻게 만들었는지 한번 봅시다. 얘네들을 스크립트를 작성하는데 다음에 나온 명령어들을 적절한 순서로 파이프 연결시킬 겁니다. 여기를 한번 볼까요? 그랩, 그다음에 자, 그랩 한 다음에 마이너스 W가 오니까 그 딱 요 패턴만 지정하는 거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R은 한번 위에 그 사용법을 참조할 필요가 있죠. 잠깐만요. R은 저희가 한번 파악해야 됩니다. R은 읽어봅시다. 마이너스 R은 마이너스 R 리컬시브. 자, 하위 디렉토리와 하위 파일들을 모두 찾는 기능을 지금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 1에는 패턴 입력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파일 이름을 입력할 거죠. 그러면 이제 그래프에서 나온 패턴이 어디로 갈 거냐? 여기서 첫 번째 인풋으로 지금 배열을 찾을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인풋으로 현재 디렉토리를 집어넣었어요. 그러면은 여기가 그냥 점 텍스트 파일이 들어간 게 아니고 현재 디렉토리의 모든 파일을 다 찾아라가 되는 거겠고, 그다음에 이 녀석들을 가지고 아마 다 컷으로 분해를 할 건데 어, 아마 요거를 실행을 시키면 아마 여러 텍스트 파일들이 다 한꺼번에 뜰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아마 콜론으로 구분이 될 테고 그 녀석을 콜론으로 분해해 가지고 두 번째만 택한 다음에 이제 그 녀석을 여기 컴마로 떼 가지고 얘네만 갖고 온 다음에
두 번째 레빗을 버리고 첫 번째랑 세 번째랑 택하라고 해서 1, 3이 될 테고 이제 그 녀석을 어디에 저장해요? 제가 맨 처음에 지정한 패턴.txt 파일에 저장하게 되겠습니다. 자, 대쉬를 상당히 복잡하게 쓰면은 이렇게 더 복잡해질 수가 있죠.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루이사 메이 엘컷이 지은 저희는 작은 아씨들이라고 있죠? 작은 아씨들을 친구와 함께 읽고 논쟁 중입니다. 책에는 자, 인주, 인경이, 그다음에 셋째 이름이 인선이었네. 그다음에 인해 내자막에 나온다. 어디 보자. 친구가 어떤 첫째가 가장 많이 언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는 에임이라고 확신합니다. 운 좋게도 소설의 전체 텍스트를 담고 있는 Little Women.txt 파일이 있다. 포르프를 사용해서 네 자매의 각각이 얼마나 언급됐는지 횟수를 계산할 수 있을까? 한 가지 해결책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여기서의 해결책을 한번 따라가 봅시다. 한 가지 해결책은 grep word count 파이프 명령어를 동원하는 것이지만 전 상상이 잘 안 되는데요.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겠어요? 이걸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자, grep하고 aim이 하면은 자, 일단 조부터 grep 조 하고서 이제 little women.txt 하면은 각 라인마다 조가 나온 센테 그 라인만 착착착 뽑아 오겠죠? 조가 나온 라인들을 파이프로 넘긴 다음에 워드 카운트로 이게 몇 줄이 있는지를 출력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 자, 그다음에 다른 해결책으로는 그랩의 또 다른 옵션을 한번 활용해 보는 것이 있을 겁니다. 여기도 같은 문장이 이렇게 두 번 서술이 돼 있어요. 어쨌건 정답은 없지만 우아하고 가독성이 좋은 게 이제 최고겠죠? 저희는 어, 리틀 리미점 텍스트가 없으니까 이거 대신에 이 마이 히스토리에 우리가 쓴 명령어들이 몇 번 등장했는지 한번 카운트 해봅시다. 여기다 한번 바로 입력해 볼까요? 커맨드 줄여서 come, in. 제가 echo를 몇 번 썼을까요? 그다음에 ls 몇 번 썼는지, 그다음에 w 워드 카운트 몇 번 썼는지 한번 봅시다. do, 죄송합니다. do, echo. echo는 그냥 내가 지금 어떤 파일명 할 거다, 어떤 파일명 내가 이 스트링 검색할 거다 한번 선언하는 것이고요. 자, 우선 그 왜를 생각하지 않고 따라해 봅니다. OW 옵션을 쓰고 그다음에 커맨드 그다음에 제가 찾을 대상은 my history 2111 시점 텍스트 다음에 이 녀석을 워드 카운트로 -l 할 겁니다. 다음에 던 해볼까요? 어떻게 나오죠? wc echo 16 ls 37 wc 21 이렇게 나오죠? OW가 어떤 옵션인지 알기 전에 -w 한번 해보고 옵션도 한번 없애보죠. 일단 저희 기준으로는 그냥 같은 아웃풋이 나오기는 하는데요. 정확히 OW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헬프, 그래, 헬프.
-5와 -w를 함께 붙인 것으로 볼 수 있죠. 그다음에 w는 빈칸 기준으로 구분하는 거였고 이제 5만 찾으면 되겠습니다. 5가 어떤 기능을 해요? only matching, show only non-empty parts of lines that match. 어, 어, 비지 않는 파트만 보여주는 건데 사실 우리의 히스토리점 텍스트는 이런 empty 파트가 따로 없기 때문에 5를 집어넣으냐 안 집어넣으냐에 따라서 조금 그 출력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시간이 있으면은 그럼 매치가 되고 안 되는 게 뭔지 이렇게 좀 찾아볼 수도 있겠는데 사실 우리의 목적이 그랩의 존재성을 아는 거지 그랩의 세세한 옵션들을 다 탐구하는 게 우리의 메인 목적은 아니니까 대충 우리는 그랩 그리고 그랩 마이너스 W 정도만 기억을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랩은 파일의 행을 찾는 옵션. 그다음에 이번에는 파일 자체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시 파일 find도 옵션이 되게 많은데 간단한 사용법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디렉토리 구조가 있다고 해요. 우리가 파일을 찾는 맥락은 보통 파일이 어디 있는지 전혀 모르면은 전체 디렉토리를 대상으로 찾고 아니면 특정 디렉토리에서 어떤 파일을 찾고 싶으면은 특정 디렉토리 대상으로만 파일을 찾죠. 두 개의 작업만 할 줄 알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넬의 논문 디렉토리는 하이쿠.txt로 불리는 파일 하나와 그다음에 하위 디렉토리 4개를 포함하고 있죠. 그다음에 논문 디렉토리는 왜 굳이 이런 부서를 넣죠? 슬프게도 아무것도 담겨 있지 않은 빈 파일. 그다음에 데이터 디렉토리는 딴짓할 때 있는 작은 아씨들과 원, 투 총 파일 3개를 포함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자, 첫 명령어로 find 점을 실행합시다. 우리 기준으로는 지금 우리가 ls 데스크탑 폴더 아래에 여러 가지 계층 구조들이 있죠. 여기다가 find 점 한번 해보시죠. 어떻게 뜨는지 볼게요. 어떻게 뜹니까? 정말 하위에 있는 모든 파일들의 목록이 다 뜨죠. 현재 폴더에서 현재 폴더에서 오리지널 투 바질.점 텍스트 그다음에 thesis 언더바 v1 얘는 폴더인데 이렇게 둘을 보면은 텍스트 파일과 폴더를 굳이 구분할 수가 없죠. 근데 thesis 언더바 v1은 폴더로서 하위 폴더들이 좀 있고요. 다 옛날에 실습했던 어떤 파일들과 폴더들이죠. 그다음에 백업도 폴더고 그다음에 그 폴더 아래 이런 파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비슷한 구조가 출력되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점 자체가 의미하는 바는 현재 작업 디렉토리로 검색을 시작하는 디렉토리가 되니까 내가 만약에 find 슬래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컴퓨터의 최상위 폴더 아래 모든 파일과 폴더의 목록을 뽑아주는 거니까 매우 긴 라인이 뜨겠죠? 판도라의 상자를 좀 건드린 그 약간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컨트롤 C를 잠깐 멈출게요. find 옵션에는 선택 옵션이 많긴 한데 일부만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타입 옵션입니다. 우리가 타입이 뭐 파일인 것들, 텍스트 파일인 것들 이런 거 다 검색할 수 있죠. 그래서 find type 디렉토리 하고 옵션은 뒤에 인자는 첫 번째 해주면은 아까는 파일과 폴더가 구분되지 않고 나왔는데 폴더인 것만 쫙 출력을 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이거 상당히 유용하겠죠? 그다음에 점 대신에 타입 F 하면은 이번에는 폴더가 아니라 다 파일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자, 그런데 관찰해 보니까
어, 순서의 패턴이 있나요? 딱히 우리가 패턴을 이해할 수 없는 패턴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ABC 순서도 아니고요. 아마 만약에 쓴다면은 파이프로 소트 한번 더 하고 싶을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건 자, 내가 찾은 것 중에 내가 원하는 이 경로에서 파일 중에 내가 원하는 그 파일의 패턴이 있으면은 네임 옵션 다음에 내가 원하는 인자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텍스트 파일만 한번 뽑아 봅시다. 자, 제가 틀렸습니다. 어디가 틀렸을까요? 타입을 한번 제거해 볼까요? 지금 좌측의 명령어와 우측의 명령어가 지금 매칭이 되고 있지 않죠? 자, 이 부분은 자, 하나만 바꿨는데 갑자기 작동이 되기 시작합니다. name 다운표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별로 그 에러가 나고 그다음에 에러가 안 나는데요. 차이를 한번 봅시다. 자, 모든 텍스트 파일을 찾기를 기대하지만 문제는 자, 요거를 실행하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요? 이 명령문을 실행하기 전에 요 별표점 텍스트 와일드카드 문을 쉘이 알아서 전개를 하죠. 자, 그러면은 find 입장에서는 name 다음에 텍스트 파일 이름들이 쫙 붙는 겁니다. 인자가 여러 개가 되는 거겠죠? 마치 이를테면 쿼치 언더바 v0점 텍스트 쿼치 언더바 v1점 텍스트 이런 명령어를 지금 쉘한테 아니 파인드한테 넘기는 꼴이 되고 name이라는 옵션 그 find라는 커맨드 외에 name이라는 옵션은 이런 여러 개의 파일명을 동시에 받는 방식으로 작동하지는 않나 봅니다. 이거는 그냥 find 자체의 특성인데 find 자체는 그 파일명을 와일드카드로 넣어서 받는 게 아니라 요 그리고 따옴표로 한번 감싸서 그래서 자 이제 쉘이 이거 실행하면 뭐가 되겠어요? 이제 요가 통째로 인자로 find가 넘어가겠죠. 이게 하나의 인자로서 find에 넘어가는데 이걸 하나의 인자로 받을 때 find가 작동을 하도록 설계가 돼 있는지 요렇게만 작동을 합니다. 자, 이것도 약간 이거는 find가 설계가 될 때 이렇게 설계가 된 거고 뭐 이유는 따로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 않고요. 그럼 얘를 이용해 가지고 또 복잡한 거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올바른 옵션이 수행한 주어진 상태에서 LS를 이용해서도 비슷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죠. 다만 내부적으로 돌아가는 그 로직이 약간 차이가 있는데 자 보통 상태에서 LS는 가능한 모든 걸 일단 목록으로 출력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중에서 필요한 걸 찾는 반면에 find라는 커맨드 자체는 내부적으로 먼저 검색을 하고 결과로서 보여준다는 점에서 좀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네. 이제 그다음에 워드 카운트와 find를 조합해 가지고 이런 요상한 명령어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wc-l 명령어와 조합해서 모든 파일의 행을 셀 수 있을까? 아, 찾고 싶은 건 이거예요. 내가 디렉토리가 여러 개 있어. 여러 개의 디렉토리에서 여러 개의 디렉토리마다 텍스트 파일이 여기저기 흩뿌려져 있을 수 있죠. 그러면은 어 얘가 쉘에서 별표점 텍스트 하면은 현재 폴더에 있는 별표점 텍스트만 찾아줘 잖아요. 그거 말고 여러 폴더에 있는 점 텍스트 파일을 싸그리 모아 가지고 걔네들에 대해서 다 워드 카운트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이런 거를 한번 해 보면 되겠다 싶은 겁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자, 일단 find-l find 현재 디렉토리 대상으로 하위 디렉토리 포함해서 name 별표점 텍스트 하면 자, 하위 디렉토리 상관하지 않고 모든 텍스트 파일을 일단 뽑아 주고요. 그다음에 그럼 얘를 어떻게 WC의 인풋으로 집어넣을까? 음, 저는 이 명령어의 작동 원리를 아직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일단 묻지 마로 따라해 봅시다. wc-l 한 다음에 이 작동 결과를 아예 변수 이름으로 만들어서 wc에 넣어봅시다. 자, 그러면 자, 중간중간에 얘가 빈칸 때문에 조금 WC가 잘못 알아들은 거는 조금 에러가 나는데 빈칸이 없는 파일들은 알아서 잘 수행을 하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거라면 이거 말고 WC-L에 파이프로 집어넣어도 될 것 같은데 그런데 한번 이렇게 하면 우리가 원하는 게 안 되죠. 자, 이거는 우리가 원하는 게 실행이 안 됐습니다. 이거는 뭐 한 걸까요? 요 출력 결과 이 텍스트 파일 이 목록의 스트링을 요 find.name 별표점 텍스트 요 스트링을 그냥 27줄을 그냥 요 스트링으로서 WC에 그냥 스탠다드 인풋으로 집어넣는 게 돼버리고 우리는 사실 WC에 지칭하고 싶은 게 뭐였냐면 어, 어떤 파일 이름 자체를 좀 지칭하고 싶었어요. 아니 그러려면은 일단 제가 마음에 드는 설명을 지금 당장은 생각나지 않지만 조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일단 이렇게 하면은 그 파일들 하나하나의 워드 카운트를 할 수가 있다라고 일단 외워둡시다. 네, 이 녀석의 작동 원리를 한번 볼게요. 일단 간단한 것부터 backup to search 언더바 v1.text 그다음에 점 backup to search v0.text 이렇게 플레인한 커맨드 라인에 요 파일 이름에 해당하는 스트링을 그냥 집어넣으면은 이러면 또 우리가 원하는 게 나와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여기를 대체할 무언가를 wc-l 뒤에 집어넣는 건데 요 결과를 한번 봅시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새롭게 배우는 거니까 한번 곱씹는 게 좋겠어요. 쉘이 위 명령어를 시행할 때 먼저 처음 수행하는 것은 쉘이 달러 괄호 내부를
무엇이든 실행시키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요 달러 표현식을 명령어의 출력 결과로 대체한다. 아하. 자, 그러니까 이 find 요렇게 하면은 요 출력 결과를 요 달러 표현식 부분에 대체해서 집어넣는구나. 그래서 요렇게 쓰는 거나 요렇게 쓰는 거나 같은 효과를 주는구나. 그러면은 아마 요게 숙제할 때도 한번 필요하시겠죠? 그 피보나치 수열 숙제 있는데 거기서 쉘 스크립트에서 쉘 안에서 수학 연산 한번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수학 연산할 때 어 이게 없으면은 아마 좀 실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A는 3, B는 4할 때 에코 달러 A, 에코 달러 B 되긴 하는데 에코 달러 A 더하기 달러 B는 이게 원하는 게 아니죠, 이게. 그쵸. 음. 그런데 달러 요렇게 하면은 아이고. 잠깐만. 여기가 이거 즉흥적으로 하려니까 안 되네. 네. 잠깐만. 아, 예. 아마 안에서 그 이 더하기 연산을 바로 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그 요 달러 별표를 이용한 연산이 좀 필요할 거거든요. 이게 사실 제가 숙제에 제가 링크한 부분에 이거를 실현시키는 예제들이 있는데 거기 링크 눌러 가지고 한번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좋겠고 제가 네 이거 제가 즉흥적으로 하려다가 또 시간을 약간 허비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음 일단 강의에 있는 거 열심히 합시다. 음. find와 grep을 보통 함께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find가 패턴을 매칭하는 파일을 먼저 찾고요. 그다음에 grep이 또 다른 패턴에 매칭되는 파일 내부의 행을 찾아줍니다. 예제로 아 이제 부모 디렉토리에서 만든 모든 pdb 파일에서 fe 문자열을 검색해서 자 fe 철 뜻한다고 합니다. 철 원자를 포함하는 pdb 파일을 찾아낼 수가 있다. 자 대체 이게 뭔지 한번 조금 생각해 볼까요? 이거 조금 생각해 보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래, FE 패턴을 찾아라. 어디서? 이렇게 하면은 이 FE를 찾아낼 텍스트 파일을 다 지정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저기서 그랩을 하는 게 그랩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F 아 my history 21115점 텍스트랑 my history 211 시점 텍스트 두 개의 파일에 대해서 에코를 찾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111과 117에 모두 에코가 있죠. 자, 그러는데 여기를 제가 이렇게 두 개를 다 지정하는 게 아니라 이것만 얘기하고 끝낼게요. 달러 이거 미안해요. find 현재 폴더. 근데 네임을 어떻게? my
히스토리 별표점 텍스트 이렇게 하면은 자기가 알아서 요 검색 옵션에 해당하는 이 텍스트 파일들에서만 우리가 원하는 그 글의 패턴을 찾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파일명만 pdb로 바뀌었지 같은 역할을 하고요. 여기는 상위 디렉토리를 가니까 점점이고요. 오늘은 파일과 문자를 찾기, 그랩과 그다음에 파인드를 중점적으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 진도 마무리 짓고 MySQL 관련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